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가 같은 개념의 접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요리 자체가 많은 표준화되어 가면서 딱 한식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요. 물론 한국에 가면 한국 식당 딱 이렇게 돼 있고 중국 식당 이렇게 나눠져서 퓨전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런 쪽이 전문성 있는 식당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운영되고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와 보면은 음식이 많이 전통적인 음식보다는 퓨전화되어 있는 음식을 더 많이 판매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식당을 몇 군데 이렇게 둘러보고 서비스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수업을 진행해보면서 느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만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대로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현재 한식당이나 이런 데 하여튼 우리 이 식당 서비스에서 자기가 1년 이상 또 이렇게 계셨던 분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그래도 1년 이상 있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네, 그죠? 제가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아침에 여러 도구들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많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도 좀 있었었고요. 어떤 데는 가면은 그래도 뭐 좀 잘 하는 데도 있었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는 사실 이런 실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그렇겠죠. 제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얘기를 해도 별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마음 자세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실무적인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우리한테는 갖춰져야 될 게 뭐냐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고요. 고객이 왔을 때 내가 고객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고,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 근무 시간이니까 당연히 나는 여기에 그냥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서 있는 거 하고, 언제든지 내가 여기 서 있더라도 고객이 오면은 내가 빨리 접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도 제법 느꼈던 부분이고요. 다른 도시에 갔었을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정말 이 어려운 부분이 고객한테 집중하는 힘이 약해요. 서비스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뭐를 찾아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걸 모르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면은 안 시켜도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이 여기 오면은 여기 제 앞에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죠. 이거 하고, 손님이 여기 오셨으면은 내가 한 발짝 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여기에 와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손님한테 제가 뭐를 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지금 제가 물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물이 담겨 있는 컵이야. 그러면 손님한테 네, 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거 놔주면 좋은데, 그냥 와가지고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와서 이러고
가요. 근데 이것도 놓을 때 어떻게 놓냐? 이렇게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비스라는 개념을 저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교육을 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컵을 이렇게 줘도 되고요, 곱게 이렇게 놔줘도 되고요, 아무튼 전달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전달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보기 좋게, 기분 좋게, 위생적으로 이렇게 이분한테 전달되게 만드느냐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서비스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해요. 그렇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고급스럽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고급스럽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의 격을, 품격을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면은 식당 내부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식당 내부가.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를 찾아서 안 해주고 그러면은 식당 내부가 자동으로 시끄러워져요. 직원들이 분위기 있게 정말 갖출 것 딱 갖추고 서비스를 잘하고 찾아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면요, 손님들이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해도요, 목소리가 자동으로 낮아져요. 또 댕길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들고 가요. 젓가락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들고 가요. 이게 들고 가더라도, 자, 이 천이 있으면은 이걸로 싸스라도 들고 가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 천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싸가지고 다녀야죠. 그러지 않으면은 얘를 이용을 해야죠. 트레이를 이용을 해서 갖고 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 뭐냐, 이 트레이를 활용을 많이 안 한다 라는 게 큰 문제예요. 제가 일부러 이걸 여기 갖다 놨는데요, 여러분들 서비스를 하다가 보면은 이 트레이에 지금 뚝배기가 6개가 올라와 있어요. 이 6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카트에 싣고 가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실은 다음에 카트에 올려갖고 싣고 가야죠.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러지 않으면은 제가 이걸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들고 가든지, 너무 무겁다 싶으면 여기에 올리지. 이 상태로 들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서 들고 오면은, 지금은 제가 이거 자체 받침을 여기 모아져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갖고 6개가 다 놓여요. 충분히. 이렇게 놓여도 세팅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은 6개를 충분히 내가 들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트레이를 활용을 그만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그게 뭐냐면은, 먼저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은 이거 드는 거, 그 다음에 기물 다루는 거, 그 다음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손님한테 다가왔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으로 다가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식사를 제공할 때 하고, 식사가 다 끝났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있는 중간에 하고, 이런 중간중간에 그 타임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있는 거죠.
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광주도 가봤고 신천도 가봤고 여기 홍콩도 갔고 청도 뭐 저런 데 다 가봤죠. 근데 프랑스나 파리나 런던이나 이런 데 다 똑같아요.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놓으니까 항상 주문받고 나면은 주문도 주문을 하러 오라고 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손님이 나가고 나야 치우러 가요.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부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 한식당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본 툴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게. 그래서 이 방법을 바꿔야 돼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참 의문스럽지만 그래도 매니저나 어떤 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면 바뀐다 라는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고요. 그래서 먼저 바꾸는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바꾸는 것부터.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서비스 마인드 고치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마인드가 잘 돼 있으면 교육을 조금만 해도 다 받아들여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잘 안 돼요. 모든 게 마찬가지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똑같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일을 줬는데 어떤 사람한테 야 이거 저쪽에 좀 갖다 치워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자체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걸 주방까지만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B라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하나 선반 위에 얘를 갖다 올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있던 위치에.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반 위에 이걸 깨끗하게 닦아서 딱 갖다 올려놓고 받침은 받침대로 딱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트레이는 지저분하니까 건레질을, 행주질을 이렇게 딱 해서 깨끗하게 닦아서 딱 자기 위치에 갖다 놓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 말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야 치워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딱 정리해서 트레이까지 닦아서 딱 해놓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잘 돼요? 잘 안 되죠. 그게 이걸 반복적으로 서비스는 어쨌든 교육이 반복이거든요. 2000년대 서비스하고 2010년대 서비스하고 2020년대 서비스하고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느냐. 물론 트렌드가 바뀌고 한 거에 대한 거는 서비스가 바뀌고 근데 이 마인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인드적인 걸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이 그림 보고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 웃고 있죠, 그죠? 우리 서비스 현장에 어제 제가 그 식당에 사장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홀 서비스 교육하면은 다른 거 서비스 교육 얘기하지 말고 웃는 것만 제발 좀 교육시켜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거 교육 절대 안 해도 되니까 웃는 것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군데 식당에는 가니까 제발 좀 이 주문받을 때하고 이 서비스 내줄 때 음식을 내줄 때 도대체 어떻게 내줘야 되는지 좀 교육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치우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치우는 건 어떠신데요? 그러니까 치우는 거는 뭐 손님 가만하면 알아서 치우면 되지. 이렇게 그냥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들 밥 먹다가 보면은 테이블 이거 빈 그릇 나오면은 이거 좀 제발 좀 치워 갔으면 좋겠는데 안 치워 가가지고 기분이 상할 때가 많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웃는 표정으로는 절대로 고객한테 기분 나쁘게 말을 못해요. 화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웃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적으로 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웃어야 된다. 우리는 웃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아기 때. 아기들 얼굴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이렇게 정말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웃고 자랄 때가 있었고 화라는 거는 전혀 모르는 시절이었죠. 특히나 이때는 배만 부르게 먹여만 주면 정말 이렇게 잘 웃고 이렇게 했죠. 얼굴에 이게 화라는 이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얼굴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에 저 천진난만했던 시절처럼 이렇게 웃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세월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죠. 하지만 우리 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TV에 나오는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시면은 정말 잘 웃고 입 모양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거울 앞에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죠. 입 모양까지도 어떻게 웃음이 예쁜지까지도 만드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직업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종이컵이 3개가 놓여있는 컵을 가지고 있고 2개가 있는데요. 2개다가 전부 다가 보면 색깔이 어쨌든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전부 다가 아까 이렇게 다 태어난 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걸 어떤 교육을 통해서 나쁜 교육, 좋은 교육 어디 가서 이렇게 다 갔다가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가 잘 변하려고 하는 거고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고 좋은 높은 자리로 이렇게 가려고 전부 다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 그렇게 되지는 못하죠. 자, 이렇습니다. 컵을 보면은. 그래서 그 하얗게만 백지 컵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정말 자기네들이 꿈꾸고 있는 거는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아름다운 컵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더 잘 되는 거, 이런 거 화려한 이런 거보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광고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종이컵에 평범한 광고를 찍으면 아주 평범한 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컵도 역시 지금 이제 아무 색깔이 없이 이렇게 있었다 하지만 여기 한참이라는 걸 딱 찍어 놓으니까 이게 한참 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다른 피카소 그림을 넣었으면 아마 피카소의 컵이 됐겠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넣어놨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의 컵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뭐가 담길지는 아무도 모르죠. 물 먹는 컵으로 될지 정말로 여기에 필요 없는 쓰레기만을 담게 되는지 담배꽁초나 버리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담배꽁초 버리는 그런 컵이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버리게 되면은 그 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우리 하는 모든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면서도 정말로 화려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화려한 컵에서 지저분한 걸로 담겨지는 그런 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아까 흰 컵에서 여기는 하나의 정말 공공적인 그런 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컵의 표면을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에 담겨지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지금은 여기에 잠깐 보이는 게 커피 이런 걸 담아놨죠. 그런데 아까 하나는 정말 이 일반적인 컵은 자기 자신이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는 왜 이렇게 화려하지 못했을까? 원망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똑같은 컵으로 태어나가지고 한 개는 화려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는 일반적인 컵이 됐어요. 그러면 원망을 했겠죠. 하지만 내용물이 이게 필요한 정말 사람들이 마시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시는 차 한 잔으로 바뀌고 커피 한 잔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된 거 하고 그 화려했지만 정말 담배꽁초나 담배있는 컵으로 바뀌게 되면 너무나 다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이 컵으로 바뀌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일반적이지만, 정말 보통적이지만은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화려해봤자 나쁜 이런 컵으로 바뀌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자기 자신이 물론 여기에서 권위가 있고 높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 평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정말 뭐를 채워가지고 내가 화려한 사람으로 비추어지게 만들 건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 식당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식당은 어쨌든 기업이잖아요. 기업에서는 이익을 내야만 되는 거니까 이익을 내려니까 고객이 많이 와야 되고 많이 팔아야 되고, 고객이 만족을 하게 만들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서비스를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객한테 감동을 주게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고객은 다시 찾아오게 돼 있는 거죠. 우리한테로. 그래서 고객이 재방문을 하게 될 테고, 그거에 따라서 식당은 이익이 높아질 테고, 그죠? 이익이 높아지면 사장님 혼자 갖고 가지는 않겠죠. 직원들한테 또 돌려주겠죠. 그런 이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지 정말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이 첫 번째 나타낸 것은 계란입니다. 계란이 수동적으로 움직여서 조리사의 손을 이용을 해서 뭔가로 바뀌려고 하면은 계란 프라이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계란이 자기 스스로 부화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동일하게 품어주면은 병아리로 태어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인 이런 사람보다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수동적으로 움직일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서비스맨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이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물론 안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었더라도 좀 더 한 단계 더 그레이드를 높여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변해에 산다. 시대도 너무 많이 변했죠. 트렌드도 너무 많이 빨리 변해갑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사실 1년을 넘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해서 밖에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서비스 역시도 나중에 어쩌면은 전부 다가 인간이 아닌 로봇가 다 해주게 되는지도 모르죠. 아직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만큼은 그 로봇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공지능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담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절대로 기계가 할 수 없다는 거. 기계보다 더 나은 마음의 서비스를 하면 되잖아요. 인공지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변해야 산다. 누구부터 바뀌어야 되죠?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나부터. 누구를 타다고 자르면 할 게 없어요. 나부터 빨리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려운 것부터 바꿀까요? 쉬운 것부터 바꿀까요? 쉬운 것부터 바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거 하나하나, 이거 하나하나, 동작 이거 컵 이거 잡는 거 하나하나, 이런 게 바뀌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교육 끝나면 오후부터는 바뀌어야 됩니다. 조금씩. 그렇죠? 네, 오후부터는 우리는 바뀐 마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되기를 저는 바라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음적으로는 오후부터 아니면 지금 쉬는 시간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 시간부터는 내가 바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에 안 따라. 일부러 제가 하려고 해요. 그게 실천 의지가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내가 그래서 거울 앞에 서가지고 웃는 연습을 해야지, 입도 막 연습을 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생각은 멀쩡하게 했어요. 근데 일어나면은 9시 출근인데 8시에 일어나서 씻고 뭐하고 하려니까 헐레벌떡 오기도 바빠. 언제 거울 앞에 서가지고 그걸 해요. 그렇지 않죠? 제가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여기 주변을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 전날 비가 와갖고 돌려고 했는데 너무 아침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못 나갔어요. 근데 어느 도시를 가도 제가 아침에 동서남북으로 4km씩을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4km를 가면은 제가 갈 때가 4km죠. 오면은 8km죠. 왕복합니다. 아침에 뛰어서 4km를 가요. 근데 어떤 데 좋은 데가 있으면 서서 또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근데 동서남북을 이렇게 다 가서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지내고 나면은 이 주변을 그걸 다 알죠. 제가 어젯밤에 준비 다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 다 차로 들어가 있는데 강변회를 야경을 한번 보러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야경을 보고 제가 밤 10시 반 돼서 나가가지고 12시 반 돼서 돌아왔어요. 뭐냐면은 그래도 다시 또 야경을 한번 보고 야간에 밤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방송으로도 들어가 보고 아이스케어 그 뒤쪽으로도 내가 이제 들어가 봅니다. 그런 게 실천하는 의지가 강해야만이 되는 거죠. 피곤하다고 딱 들어가서 씻고 누워보려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게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드립니다. 물론 뭐 제가 그렇게 했다라는 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항상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주변을 많이 익히고 이렇게 오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하기는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잠깐 쉬는 타임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던 거 이런 걸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을 제가 무시하기 위해서 진짜 당신들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걸 그렇게 보여드리고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요.
잘 못하는 부분들, 잘 못되는 것들을 제가 지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던 거니까 이런 어조로 이렇게 말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시지 않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이는 테이블 이 선에서 이쪽으로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그런데 얘가 너무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보기가 싫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선에 거의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얘를 갖다 놓을 때는 여기다가 맞추는 건 거죠. 근데 어떤 데는 가면은 이걸 여기다가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왜 이걸 여기다 놓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식당마다의 컨셉이에요. 여기 전화번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피해서 이렇게 놓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장님의 의지예요. 원래 이제 이렇게 놓는 경우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수저를 놓죠. 숟가락을 놓고 숟가락을 놓는단 말이죠. 자, 이렇게 놔놨는데 숟가락이 크기가 다른가 보네요. 네, 이러면 세팅하기가 되게 불편할 텐데 되도록이면 같은 걸로 맞추는 걸 좋은데 이렇게 놨어요. 자, 이걸 맞추어 놓는 경우가 많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편한 데로 가서 해버려. 이거는 반드시 교육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물컵을 놓을 거죠. 여기다가. 자, 물컵을 놓는데 어디다가 놓느냐, 이쪽에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데는 가면 여기다 놔놨어요. 또 어떤 데는 가면은 여기다 놔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 물티슈를 주죠. 근데 여기다가 물티슈를 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가면 물티슈를 여기 나오는 데도 있죠. 앞접시를 여기다 놓고, 이거 제가 이제 이걸 앞접시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놓고, 어떤 데는 가면은 컵을 여기다 이렇게 나누는 데도 있고요. 각양각색으로 나눴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컵에 로고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로고가 있으면 반드시 로고가 상대방 쪽에서 보일 수 있게끔 놓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렇게 놓거나 둘 중에 하나죠. 결정을 할 때. 이건 통일이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여기에 한참이 내 앞으로 보이게 하는 경우가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는데 수저 위에다 놓으라는 거죠. 이렇게 가 있거나 여기 와 있거나 이게 아니라. 근데 각각의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집 걸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제가 다녀보면서 느낀 게 이 세 가지 형태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이 앞접시는 어떤 데는 가면은 점심시간에는 안 넣고 저녁시간에만 넣고, 어떤 데는 가면 점심시간에도 나누고 저녁시간에도 나누고 둘 다 나눠놨어요. 자, 그런데 이 앞접시가 자, 여기에 와야 되냐 여기에 와야 되냐, 또 한편으로는 이 접시가 그럼 반드시 필요하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삼겹살 먹으러 왔었을 때 여러분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앞접시가. 된장찌개나 여러분들 찌개를 하나씩 먹으러 와서요. 그럴 때 안 필요하죠. 요리를 덜어 먹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리들을 시켜놔놓고 이 사람 저 사람 걸 덜어 먹는 경우, 이럴 때는 반드시 얘가 필요하죠. 그래서 조금만 교육이 잘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무조건 세팅을 해놓죠. 네, 그래서 세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종이를 사용을 하는 게 테이블 매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 요게 없는 천처럼 생긴 테이블 매트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게 전문용어로 말하면 테이블 매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도일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현재 이 집의 모든 중요한 메뉴의 사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아마 혹시
주문 받으러 와서 여기에 있는 메뉴를 가르치면서 이 메뉴 시키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돈 들여서 일부러 사진을 넣어갖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전화번호 이걸 여기다가 해놔놓으면 되잖아요. 위에다가. 그럴 수도 있죠.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이게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서 홍보를 이렇게 해갖고 하려면 돈이 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이렇게 해갖고 이걸 다 가려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놓일 때 원래는 이거하고 선이 맞게끔 놓는 거예요. 만약에 놓으려면 기본적으로. 자,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지금 이게 앞접시잖아요. 네. 그럼 앞접시 여기 그리고 이제 디너 세팅 같은 경우는 네. 티슈, 반대로 물티슈, 놓네요. 물티슈, 물티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거 홀더. 받침. 그리고 그리고 수저 홀더. 예예 이렇게 물티슈 이거에서 이렇게 넣거든요. 네. 이게 틀린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맞고 틀리고가 일단 아니라 이거 맞다 틀리다라는 답은 사실 없어요. 통일만 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매트가 네. 사진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 넣어놓고 다 나면 가려져. 싹 가려졌는데 이걸 굳이 백지로 쓰지 뭐하러 이걸 사진을 넣어갖고 이렇게 하냐고. 그렇지. 돈 들여가지고. 저희 그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네. 그래 어떤 집에는 가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저기 요렇게. 수저도요 그냥 매트에 올려놓는 것보다 휴지에 올려놓는 건 자, 그다음 위생적이지 않아요. 바로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어떤 집에 가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세팅을 하는 집이 많죠. 네. 그러면은 손님은 일단 이걸 들어야 얘를 펴요, 그죠? 이거는 냅킨으로 쓰라고 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수저 홀더 아까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홀더를 쓰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홀더 받침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렇게 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가 있으면은 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님들이 이게 쓰셔야 되니까 저는 고객님은 이렇게 이걸 드는 주잖아요. 거죠.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면은 티슈 물수건은 상추를 싸 먹어야 되니까 손을 닦으시고 이거는 이제 여기를 하든지 뭐 티슈로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이걸 사용하는 확률이 손님들이 여기에 만약에 100명이 오잖아요. 100명이 오면 이걸 진짜로 제가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20명도 안 돼요. 제가 식당을 쭉 돌면서 어제도 제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심히 본 거거든요. 입 닦잖아요. 밥 먹고. 근데 입을 닦는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걸 줬잖아요. 근데 이걸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 一般是多要那个湿纸巾的情况多一点，是这样。 그런데 또 어떤 데 가면은 테이블에 종이 냅킨 이거 저 통 있잖아요. 네. 이게 또 놓여 있어. 이렇게 하면서도 또 그게 또 놓여 있어.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나 여기 매니저님들이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홀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티슈 위에다 저희가 이제 단체를 갔잖아요 점심시간에. 그러면 단체에는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티슈를 쓰시고 이거 이제 여기다 하면 더러우니까 티슈 위에다 숟가락 쓰면은 대부분 고객님들이 이거를 안 써요. 안 쓰죠. 받침으로 써요. 네. 받침으로. 그러니까는 안 쓰지만 이제 디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식 세팅을 해주면 전부 고객이 쓰시고. 네. 그래서 저녁에 먹는 때에는 좀 더 양이 많고 요리가 많기 때문에 이걸 더 많이 쓰는 거죠 사실은. 저녁에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꽤 비싸거든요. 무조건 버려지는 거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조금은 여기 테이블 세팅에서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걸 중요시 여기고 있으면은 여기를 되도록이면 안 가리게 세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컵은 원래는 제일 기본이,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이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팅을 기본적으로 손님이 나중에 이리 옮겨 놓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요거만큼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컵을 잡을 때 컵을 잡을 때에 손가락이, 요 새끼 손가락이 요 밑으로 이렇게 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야 내가 팍 가도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이렇게 잡으니까 팍 하면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요 새끼 손가락이 요 밑에 오면은 절대로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놓는 거니까, 놓고 빠지는 거니까 모든 게 다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요게 그릇이 조금 더 적은 그릇이라고 생각하자고. 양념 그릇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소스 그릇 이런 것들, 이런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가 오냐면은 놔줄 때, 서비스 할 때 이렇게 잡고 놔. 이렇게 놓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작은 컵이면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고, 아니면 조금 더 크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전부 다. 이 앞접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잡을 때는 다 이렇게 잡혀 있어요. 손이. 이렇게 손이 들어가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이 손이 밑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닿을 때 같이 닿는 거죠. 이 면하고 내 손면하고 거의 같이 닿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리가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테이블에 와서서 이 세팅을 하거나 뭐 그릇을 갖다 주거나 반찬을 갖다 주거나 뭘 했었을 때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반찬 그릇이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놓을 때 이렇게 놓는 사람이 없어요. 자, 어떻게 놓냐?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놓죠. 이렇게 다 갖다 놔준단 말이에요. 다음 사람 거 놓을 때도 이렇게 놓죠. 근데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잘 없다고요. 처음부터 잡는 방법을 처음부터 알려주면은 모든 게 다가 이렇게 따라 하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거 그 다음에 다음 반찬 그릇이 이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소리가 크죠. 그런데 담을 때부터, 놓을 때부터 내가 놓는 거는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놓고 다음 걸 놓고 항상 손이 이렇게 가는 건 거죠. 이 손가락하고 이 끝부분하고가 같이 닿는다 이 말인 거죠. 여기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큰 그릇들은 나중에 이렇게 잡아요. 큰 그릇은 넓게 돼 있는 그릇들은 이렇게 잡는데, 이런 그릇들은 전부 다가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된다 이거. 손이. 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아니고 여기다 좀 작은 거 할게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제가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좀 교육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부분별로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내일까지 그런 교육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맡아서 하는 거고, 음료 서비스 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해서 다 해드리게 될 텐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오후에 수업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